네, 개혁신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당 일보 직전이죠. 개혁신당의 추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의 뻔뻔하고 추잡한 모습을 개혁신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회견 시각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당초에 매주 월수금 최고위원회를 하기로 했지만 어제 최고위원회의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최고위원회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연속 2번 취소한 거죠. 개혁신당은 지난 9일에 합당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일주일여 만에 또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개혁신당, 그러니까 기존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등 4개 세력이 합당하기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을 영입할 것처럼 이준석 등은 말해왔지만 알고 보니까 뻥이었다는 거죠. 이준석이가 큰 소리를 쳤는데 국힘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만 정말 득식을 거리는 그런 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입한 인사가 부동산 비리로 민주당에서 출당되다시피 한 양정숙 의원이잖아요. 이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기존 4명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 거기다가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 유호정, 또 부대표 배복주까지 이미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잡탕신당이 돼버렸죠. 그것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욕을 먹든 말든 뭐 이념이든 가치관이 맞든 말든 의원 한 명당 받는 경상보조금이 엄청나다 보니까 다들 완전히 돈에 혹해서 무차별적으로 영입에 나선 겁니다. 양정숙을 영입해서 받은 경상보조금이 얼마입니까? 6억 6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양정숙이 없었다. 그러면 양정숙 의원이 없었으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보조금이요. 그런데 양정숙 의원이 5명째 들어오면서 6억 6천만 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와, 이제 이게 정말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버린 거예요. 개혁신당이. 원래 이 여의도를 배회하는 정치꾼들은 나랏돈 빼내는 법을 알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준석이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이낙연 대표.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정치권에서 평생 노는 사람들. 돈 빼내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야, 뭐,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뭐, 주정차 위반했다고 딱지 오면 내고, 범칙금도 잘 내고, 또 술 마실 때 특수세 내고, 국민들은 뭐, 세금, 준조세, 뭐, 이거 잘 내는데,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 돈을 어떻게 빼낼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국회의원 5명이 되면 6억이 넘는 돈을 국비로 주니까, 뭐 이런 것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양정숙 의원이라는 분을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 개혁신당이 정말 개판 5분 전으로 가면서 오늘의 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치와 비전, 철학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정치적 세력과 규합만으로는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 이게 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양양자 의원도 엄청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내 한국의 희망 내가 하고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어쩌다가 이준석을 따라갔나. 지금 뭐 땅을 치죠. 뭐 땅을 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그 전날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하고 이게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선거 지휘 주도권 그리고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여부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은 기존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미래 출신의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3가지 제안을 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측이 그중에 2개를 반대했다. 이러니까 지금 갈등이 보인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걸 믿는 사람이 바보죠. 아마 그거 아닐 겁니다. 그거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내세웠던 3가지 이게 뭔가 하는 걸 좀 일단 봐보죠.
자, 첫 번째. 대선 지휘 경험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김용남, 김만음 정책위 의장과 상의해서 선거정책 홍보 전반을 지휘하도록 하자. 뭐 이게 첫 번째 제안이다 이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측이 선거 전반 관련 전반 내용은 최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준석과 이낙연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존 개혁신당 지지층이 반발하는 배복주 전 부대표, 정의당, 뭐 이분과 관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복주 전 부대표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또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을 최고위에서 결정하자. 뭐 이게 이제 이준석 측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낙연 측은 공천은 절차에 따라 할 일이지 뭐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대제의 정치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준석 대표의 제안의 2개, 3개 중에 2개를 이낙연 측에서 거절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분당을 선언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준석이는 나 같이 이낙연 당신하고 나 같이 못하겠어. 그러면서 기자회견마저도 취소했다. 물론 언론들은 지금 가짜로 거짓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되니까 기자회견을 나중으로 미룬 것이다. 그렇지만 미룬 게 아니고 이준석이 몽리로 보면 나 그냥 같이 안 할래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했던 게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자. 뭐 이런 건데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그래 나도 뭐 지역구 출마할게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혁신당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셋 해서 흘렸겠죠. 그리고 혹은 보도자료로 이걸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안했는데 2가지를 이낙연 대표 쪽에서 거절했고 세 번째 지역구 출마하는 것만 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세상 1박 2일 삽니까? 다들 뭐 장난친다고 우리가 넘어가요? 뻔한 거잖아요. 표면적인 이유 그건 뭐예요? 명분 만들기예요.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명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명분이라고 딱 앞에 세워놓고 뒤로는 자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분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사실은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건 뭐냐? 이준석과 이낙연의 실제 갈등은 뭘까? 돈입니다. 나는 돈이라고 봐요. 이낙연 측이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3, 4억 정도는 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온다는 사람들 데려오고, 또 무슨 대회를 하고, 젊은 애들 동원하고, 심지어 전라북도 도당, 할 때는 뭐 했어요? 알바까지 썼잖아요, 알바까지. 그러니까 돈을 엄청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정숙 전 민주당 의원까지 이렇게 영입을 했으니, 그래서 6억 6천을 받았으니, 야, 내가 그 창당 과정에서 썼던 돈, 그거 좀 정산해주라. 그러니까, 왜 그걸 내가 정산해야 되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누가 갖고 있느냐? 기존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또 김철근 사무총장,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낙연 측에서는, 아니, 내가 창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합당하기 전에, 이전에 새로운 미래에서 내가 창당하면서 쓴 돈, 그걸 좀 보전해주라. 이건데, 이준석은 웃기지 마세요. 웃겨.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되죠? 이 문제가 첫 번째다. 그러니까, 이번 이준석, 이낙연의 갈등의 가장 큰 기폭제는 돈이다. 세상에 돈이 제일 중요해요. 정치를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해요. 월급쟁이 해봤자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을 받아봤자 얼마 안 돼. 근데 정치를 하잖아요. 돈을 왕창 더 들 수 있어. 국고보조금 엄청 주지, 옆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원금 주지, 이러면서 재벌이 될 수 있어. 서민 재벌. 완전 재벌은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도 6억 6천이라는 돈이 양정숙이 하나 들어오면서 생겨. 그러니까 이낙연은, 야, 나 그거 좀 보전해주라. 이준석은 못 줘. 여기서 생긴 거잖아요. 돈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 김종인 위원장 문제겠죠.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정치적 스승인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싶을 거예요. 그 뜻을 밝혔잖아요. 근데 이낙연 측에서는 반대해. 왜냐? 김종인 위원장은 그립감이 너무 세.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측 입장에서 보면 다 죽는 수가 있어. 모두 다 이준석 마음대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준석이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봐도 어제 갤럽 조사에서 4%로 떨어져 버렸다니까. 완전히 급전직하해버린 거예요. 추락해버렸어. 한국갤럽이 13에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개혁신당 지지율 4%. 와, 이러면 같이 못 가는 거죠. 이 조사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합당하기로 한 이후 처음 나온 결과예요. 직전 조사를 보면 기존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3%였어. 그러면 6%가 나와야 돼. 근데 해보니까 4%밖에 안 나왔어. 이거 뭐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은 사람이 뭉친 거예요. 이준석 지지자는 이낙연이 싫어서 떠나고 이낙연 지지자는 이준석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정치인 거죠. 아니 4% 5% 갖고 뭔 정치를 합니까? 응? 하기야 뭐 정의당 거기는 뭐 2% 나온다대. 그래도 뭐 정치하고 있다 한다고 뭐 큰소리 치고 심상정이 큰소리 치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말도 안 되죠, 이런 건.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서는 게 맞을까 말까 오늘 밤에 엄청 고민할 겁니다. 그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좀 쉴 수 있지만 얘도 이제 감각이 있는 애니까 일요일 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이낙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엄청 하고 있겠죠. 그냥 양양자하고만 할까? 이낙연을 끝내고 지금 내가 기존 개혁신당으로 돌아갈까? 이 고민 지금 엄청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밤에 이준석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내가 오늘 저녁에 지금 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갑자기 막 이준석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준석이 오늘 저녁에 잠 못 자고 엄청 고민해서 내일쯤 나 이낙연하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잘 나갔는데 정말 재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너무 영리하단 말이야. 이 아이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모든 걸 막 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존 개혁신당 창당할 때 관심을 엄청 받아야 되거든. 그냥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왜냐? 그때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싸웠어. 그때 딱 거리 다 갔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기존 개혁신당 그때 창당하면서 아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연초 초반 9일에 이준석하고 이낙연과 제3지대 4개 세력이 다 뭉친다. 이거 좀 난리가 나는 것 같았어. 근데 그때 뭐만 보였어요? 이준석 지지자 탈당. 요것만 보였단 말이에요. 망한 거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 하면서 막 이슈를 확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 신당 창당할 거야 라고 떡 깃발을 든 거야. 그러니까 또 이준석 당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거죠. 망해버린 겁니다. 진짜 망한 게 뭔지 아세요? 이준석 하면 싸가지잖아요. 저 싸가지 없는. 근데 더 싸가지 없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 버린 거야. 그 누굽니까? 이강인이에요, 이강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준석이가 싸가지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더 싸가지 없는 놈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강인이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를 싹 몰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걸로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싸가지 없는 이강인이가 나타나서 진짜 싸가지 없는 이준석이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준석한테 계속되고 있다. 자, 양양자 원내대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양양자가 제대로 봤어요. 일주일 정당도 안 되는 게 바로 이낙연,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다. 양양자는 나 혼자 할 거라고 후회하고 있고 허나는 또 허나.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니까 배지 떼고 나왔잖아요. 근데 허은하는 이낙연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어.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허은하가 이준석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준석, 이낙연이가 모두 다 배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이 아들도 이준석한테 뺨 맞고 이낙연한테 뒤통수 맞고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신당이야.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하고는 전혀 안 어울린다. 이들이 왜 같이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50여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같은 마음으로 해서 공천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봅니다. 이준석은 갈수록 목리가 더해지고 있어. 그러면 이낙연은 윤석열을 죽이자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이 죽이자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은 지금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재명이 죽이자고 하고 이준석은 아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다라고 하니까 안 맞죠. 결국은 갈라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준석은 이낙연한테 당을 뺏길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가겠죠. 또 새로운 고난의 길을 갈 겁니다. 이낙연은 준석이한테서 이 코 묻은 당 뺏어가지고 호의호식 하겠죠. 당분간은. 예. 선거 전까지 호의호식 할 겁니다. 그렇게 이게 바로 내가 볼 때는 개혁신당인가? 개혁신당의 미래다. 내일 모레쯤 우리 걔들하고 안 할 거야 라고 서로 기자회견을 할지도 모르겠다. 기자들은 좀 바빠지겠지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